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부자 TV 미주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제기한 5가지 미국 시장 거품 경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월 초로 예정된 트럼프의 관세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고 코인 시장 역시 비트코인, 알트코인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냥 즐거울 수 없는 이유는 시장 조정과 급락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기 때문이죠. 태풍이 오기 전 비설거지를 해야 하는 것처럼 미리 시장 조정을 대비하는 자세, 매도 시점 등을 고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5년 7월 29일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한 5가지 거품 신호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미국 증시는 과거 거품 형성기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지표들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거품이 과거보다 더 크고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7월 29일 현재 S&P 500 지수는 6,399포인트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7.71%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21,178포인트로 21,000선을 돌파했고 7월에만 14번째와 15번째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여러 경고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나스닥 100이 60거래일 동안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마감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역사상 두 번째로 긴 기록이며 가장 긴 기록은 1999년 초에 끝났고 곧바로 대폭락이 이어졌습니다.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의 377% 급등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이 회사는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폭등했습니다. 한 달러 아래로 내려갔던 주가가 2.54달러까지 치솟은 것입니다. 실적 부진과 잦은 최고 경영자 교체로 어려움을 겪던 콜스와 같은 기업들도 갑작스러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고프로, 크리스피 크림 등 다소 생소한 종목들도 일주일 사이 눈에 띄는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러셀 3000 지수 구성 종목 중 4월 이후 3배 이상 급등한 33개 기업 중 27개가 적자 기업이라는 사실은 시장이 펀더멘털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골드만삭스의 투기거래 지표는 과거 시장 거품기를 제외하고는 현재가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수익 기업과 페니스톡에 대한 거래 활동이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이 기본 가치평가와 점점 더 분리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5년 7월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총 시가총액은 약 3조 8천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비트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0여 개 기업이 비트코인을 대거 매입해 자사 주식을 일종의 비트코인 레버리지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실적이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비트코인 보유량만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려고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사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투자 흐름이 퍼질 경우 비트코인 급락 시 해당 기업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시장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7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S&P 500 기업 중 82% 이상이 월스트리트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실적 개선은 주로 소수의 대형 기술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결과는 더 광범위한 업종 참여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대형주가 중소형주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정보기술과 통신서비스 주식이 S&P 500 상승의 대부분을 주도했던 것과 달리 산업재, 유틸리티, 금융 등 다른 섹터들이 올해 상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집중도는 여전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지만 시장 폭은 현저히 좁아졌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실질적으로 두세 개 기업으로 축소되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S&P 500 상승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S&P 500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22배를 넘어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역사적 평균인 18배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약 40배의 주가 수익 비율로 거래되고 있어 1999년 시스코의 200배에는 못 미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S&P 500의 예상 수익률과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 간의 격차를 의미하는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이 제로에 가까워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식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초과 수익이 거의 사라졌다는 뜻으로 위험 대비 보상이 부적절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2025년 상반기 가장 큰 시장 변동 요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었습니다.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세 발표 이후 S&P 500은 거의 약세장 영역 20% 이상 하락에 진입할 뻔했습니다. 현재 평균 실효 관세율은 15%를 넘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관세 정책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S&P 500 기업들의 전체 실적 성장률은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시행하기 전 14%에서 현재 8.5%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연준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에 정책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세 시행 전 연준은 2025년 4분기 인플레이션이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관세 시행 후 예상치는 3%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정책 불확실성, 순이민 둔화, 연방 인력 감축으로 인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025년 1.6%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SM 제조업 PMI는 0.2포인트 하락해 48.5를 기록했으며 수요 지표는 엇갈리고 공장 생산은 감소했습니다. 기업들이 생산과 인력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 시장도 스케치한 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관세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동 긴장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 성과는 유지되고 있지만 이는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들이 직면한 복잡성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가 강화되고 규제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위험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과거 거품의 유사점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나스닥이 751포인트에서 5048포인트까지 582% 상승했다가 2002년 10월 1114포인트까지 78% 폭락한 과정과 현재가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에도 수익성 없는 기업들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비전으로 천문학적 밸류에이션을 받았습니다. 모건 스탠리 메리 미커가 추적한 199개 인터넷 주식의 시가총액은 1999년 10월 4,500억 달러였지만 총 매출은 210억 달러에 불과했고 집단 손실은 6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주택 거품은 더욱 파괴적이었습니다. 주택가격 대비 소득 비율이 2004년 4.0, 2006년 4.6까지 상승하며 역사적 평균 2.9에서 3.1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가계부채는 1974년 가처분소득의 60%에서 2008년 134%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티는 S&P 500이 2025년 말까지 6,5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며 이는 현재 수준 대비 약 9% 상승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존 히긴스는 현재 주식시장이 거품 상태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거품이 2025년 말까지 계속 팽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S&P 500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현재 20배 수준에서 닷컴법을 당시 25배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US 뱅크의 테리 샌드버는 강세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우호적인 펀더멘털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고 금리가 범위 내에 있으며 실적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식이 더 오를 수 있는 우호적 배경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이 달리오의 거품 측정기는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거품 상태에 있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그의 6가지 거품 지표 중 일부는 거품 수준에 근접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거품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경우 일부 지표에서 거품 기미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거품 상태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정반대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클 올리버 같은 시장 분석가는 미국 주식시장이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이 1929년, 2000년, 2007년보다도 더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거품의 특징은 지속 기간과 규모 모두에서 전례가 없다는 점입니다. 나스닥 100은 2009년 저점 이후 19배나 상승했는데 이는 시장 역사상 전례 없는 상승률입니다. 이런 확장 지속 기간 자체가 중요한 변곡점에 접근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과거 거품과 달리 현재 상황의 독특한 점은 거의 15년간 지속된 초저금리 정책입니다. 과거 15년 중 10년간 제로 금리를 유지한 것은 현대 금융사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금리가 4%를 넘어선 현재도 과거 75년간의 연준 정책과 비교하면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위험 추구, 자산 인플레이션, 펀더멘털과 시장 가치 간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수익을 찾아 점점 더 위험한 자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7월 들어 시장 변동성이 극도로 낮아진 것도 우려 요소입니다. S&P 500은 한 달 넘게 어느 방향으로든 1% 이상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낮은 변동성과 지속적 상승은 지난 30일간 11번의 신기록을 포함해 안정감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안주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앞으로 몇 주간 여러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 시장의 평온이 시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 빅테크 실적 발표, 주요 무역 마감일, 월간 고용 보고서 등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8월 1일 관세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을 해임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어 정책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UBS의 울리케 호프만 브로하르디는 연준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앞으로 몇 주간 시장 위험 요소로 남을 수 있다며 8월 1일 마감일을 앞두고 무역, 긴장 재부상 가능성과 관세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징후도 잠재적 위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25년 7월 29일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위험한 균형점에 서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록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과거 거품기와 매우 유사한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기성 종목의 급등, 극도로 높은 밸류에이션, 시장 집중도 심화, 가상자산 레버리지 확산, 경제 펀더멘털과의 괴리 등은 모두 명백한 거품의 신호입니다. 특히 나스닥 100의 60일간 20일 이동평균선 미하회 기록은 1999년 직전 상황과 동일하며 당시 곧바로 대폭락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연준의 정책, 딜레마, 높아지는 지정학적 위험 등이 추가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의 밸류에이션과 시장 행태는 분명 경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역사가 보여주듯 이번은 다르다는 말은 거품의 전형적 특징입니다. 투자자들은 과도한 낙관론에 휩쓸리지 말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시점입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 현금 비중 확대, 방어적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거품은 반드시 터지며 그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